홍콩.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맛있는 생선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산란기가 지나서 살이 빠진 어종들도 있지만 여름에 딱 제철을 맞는 생선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벤자리가 있고요, 고급 어종의 흑점줄 장갱이, 그리고 이제 보양식으로도 많이 먹는 농어나 또 민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 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제빵어를 저는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한번 제 구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거는 5kg 이상이고 5kg 이상짜리는 키로에 32,000원.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작은 거는 3만원짜리도 있고. 좋아요, 확실히. 홍콩. 이거 대빵어 뱃사이드는 진짜 오랜만에 막. 우와! 와, 진짜 크다. 대빵어 5.4kg입니다. 이게 5kg 넘는 게 요즘에 이제야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몸통이 굉장히 탄탄하고 색감도 정말 예쁘죠. 이제 제빵어는 여름에 맛이 좋은 어종인데요. 이제 기름기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또한 육질은 단단하고 은은한 감칠맛이 있어서요, 숙성회용으로 정말 좋은 생선이에요. 근데 저는 4kg 이상 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손질하고 이제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비늘을 왜 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제 비늘을 치는 이유는 첫 번째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선의 비늘 표면에 이제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서 조리 전에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칼질을 할 때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늘 안 치고 하면은 이제 미끄럽고 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손질도 어려워지고요. 회 단면도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빵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 전에 확실히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숙성회를 만들 때는 이 겉에 있는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분이 제대로 빠져야 잡내 없이 감칠맛이 진한 숙성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수분을 줄여야 숙성 도중에 뭐 균이 번식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죠. 요건 이제 대가리 구이 할 건데 제가 미리 간을 해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간이 잘 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네, 숙성 중에는 그 수분과 핏물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제 해동지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교체해 주셔야지 돼요. 네, 특히 숙성 첫날, 이날이 6시간, 12시간쯤 지나서 1차 교체해 주시면은 살이 탁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좀 깔끔하게 숙성이 돼요. 근데 젖은 숙성지를 좀 오래 두면은 살에 다시 수분이 스며들거나 또 냄새가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색이 변했거나 축축해졌다면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첫날 6시간, 12시간 지키지 않고 전터 빨리 하거든요.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바로 하기도 합니다. 네, 80시간 숙성한 제빵어를 꺼내 봤는데요. 이제 숙성지를 잘 감싸놨더니 덕분에 수분도 잘 빠졌고요. 드라이하면서도 탄탄하게 잘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또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살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제 기름기가 이제 은은하게 올라온 상태라 이제 광택이 돕니다. 그러니까 겉은 살짝 단단하지만 속은 좀 말랑해서 이제 칼질할 때 그 느낌이 딱 좋을 때예요. 근데 제빵어의 진짜 매력은요, 그 숙성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성 1일차가 되면은 살이 탱탱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싱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이죠. 기름기는 살짝 있고 회 특유의 그런 쫀득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일차에서 3일차는 이때부터는요, 감칠맛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살은 살짝 부드러워지면서도 밀도감이 좀 생기고요,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고소한 맛이 이제 특징일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점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일에서 4일차 이후는 기름기와 단맛이 더 부각되기 시작해요. 마치 그 버터처럼 부드럽고 녹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밥용으로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단 20점부터는 3패 유의하시고요. 수분 관리, 온도 조절 이런 거 제대로 돼야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0시간 된 제빵 한번 썰어 봤고요.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맛이 또 어떤지, 부위별로 또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먹은 듯 하죠. 네, 녹화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가끔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네, 이건 가마살인데 아가미 뒤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식감이 좀 재미있습니다. 이제 쫄깃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사각하고 쫀득한 그런 식감인데 고소한 기름기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씹을수록 감칠맛이 확 올라오고요. 이 제빵어 등살, 여기는 적당하게 지방이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뱃살. 뱃살하고 등살 사위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하고 탄력의 중간 지점이라 이게 회로 먹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빵어에서 가장 안정적인 맛이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등살 윗부분을 보시면 이제 길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등살보다는 좀 지방이 좀 적고요, 힘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성을 했어도 씹는 그런 식감이 좀 괜찮은 게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사이살, 혈압육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씹을수록 고소하고요, 살짝 단맛도 느껴지는 게 아주 재미있는 부위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00시간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마살 부분 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질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가마살 그 중간 부분에 긴 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제거하고 있는 건데, 이 부위에 있으니까 이거 꼭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제가 숙성 실험을 조금 더 할 거라서 이제 조금만 잘라서 이제 먹어봤는데,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서 먹는 게 바로 이 제빵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어처럼 빠르게 물러지거나 갈변이 빨리 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토막 내서 먹는데, 토막 손질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해서 탈피를 한쪽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뱃살 부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죠. 이 부분을 미리 좀 잘라주시는 게 탈피할 때 실수하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탈피가 가능하게 해줘요. 네, 기름이 굉장히 좋죠. 이제 등살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가마살 부분인데요. 이거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면은 껍질 벗겨지고, 복막은 제가 좀 이렇게 제거했어요, 따로. 그래서 칼집을 넣어도 저는 좀 저기 좀 씹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초밥도 만들 거라서 조금 이렇게 초밥용으로 썬 것도 있고, 이제 회로 먹을 거라 또 회용으로도 썬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건 집에 있는 전복찜이에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쪄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넣어 놓는데, 이제 요거 있어가지고 꺼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복 이렇게 찜해 놓고서 진공 포장해 가지고 전 보관해 놓거든요. 요것도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갑오징어인데 요새 이제 갑오징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살아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사다가 이제 손질해 가지고 이제 진공 포장해서 이제 냉동시켜 놓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금방 먹을 거면 이제 냉장해 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빵어 초밥. 네, 이거 안 먹으면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술은 이제 새로 나온 이제 백세주인데 이게 너무 달지 않고요. 한약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 제빵어 같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건 정말 잘 어울려요. 달달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자, 이제 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등살인데요. 이거는 입에 넣자마자 그냥 막 녹아버립니다. 아마 이게 100시간의 그 숙성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기는 쫙 퍼지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이제 고소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중뱃살인데 이거 이제 기름기랑 살의 밀도가 진짜 딱 좋습니다. 씹는 순간 감칠맛이 확 퍼져요.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부위 중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마살이랑 이제 뱃살을 제가 또 한꺼번에 먹어 볼게요. 이제 가마살은요 쫀쫀하고 고소한 풍미가 있고 씹을수록 진해지는 그런 맛이 있고, 이제 뱃살은 반대로 입에서 좀 녹아내리는 부드러움과 기름진 그런 단맛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씹는 맛, 하나는 녹는 맛,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있었던 전복인데 요거 전복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찐 거예요. 요거 이제 살짝 말캉하거든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단짠단짠하니 정말 맛있어요. 고소한 맛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갑오징어는 이 쫀득하게 씹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숙성해서 못 느끼는 식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갑오징어에서 느낄 수 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갑오징어 초밥인데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초밥으로 먹으니까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살짝 달짝지근한 갑오징어 특유의 맛이 있죠. 다음에 제빵어 초밥인데 와, 이건 진짜 반칙이에요. 이거 입에 넣자마자요, 그 숙성된 그 제빵어의 기름기가 밥의 온도에 살짝 녹아내리면서 입안 전체에 그 고소하고 감칠맛, 그런 진한 풍미가 확 퍼져요. 그러니까 밥알 사이사이에서 그 생선의 단맛, 그게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성회로만 먹을 때랑은 또 다른 완전 다른 매력이에요. 제빵어 초밥은 꼭 드셔보시고요. 자, 이건 제빵어 대가리구이입니다. 그러니까 볼살, 관자, 턱살, 뭐 살이 완전 꽉 차 있고요. 이제 기름기랑 뭐 콜라겐 같은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 먹어보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쫀득하고 촉촉한 그런 식감이고, 구웠는데도 생선 본연의 감칠맛이 정말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회보다는 어쩌면 이런 구이가 더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80시간, 100시간 숙성한 제빵어를 중심으로 초밥, 구이, 회까지 다양하게 한번 즐겨봤는데요. 뭐 같이 준비한 전복찜, 갑오징어도요, 숙성회랑 같이 먹을 때 그 없는 식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다채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숙성은 시간이 맛을 만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제빵어 하루 이상 숙성하시고요. 이번 여름 시즌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